네, 안녕하십니까. 진성준 의원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해서 저는 언론에 보도된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브리핑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많은 기자들께서 요청하셔서 브리핑하고자 섰습니다. 이완구 후보자 본인의 병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미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이완구 후보자의 병적 기록표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보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글씨가 쓰여 있는지 해상도가 좋지 않아 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저희들도 어려워서 병무청 실무자에게 구체적으로 물어서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확대해서 지금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이완구 후보자는 1971년 11월 23일 여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971년 11월 23일 처음으로 징병검사를 받습니다. 이때 갑종 판정을 받아요. 1급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갑종이라고 표현했는데 1급 현역 입영 판정을 받습니다. 누차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중학교 때 마라톤을 하다가 다리가 아파서 발이 아파서 촬영을 해보니까 부주상골이라고 하는 희귀 질병에 걸려서 편평족으로 되는 그런 질병을 얻었다. 그때부터 엑스레이를 가지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부주상골 증상이 나타나서 발이 아팠는데도 왜 1971년 신체검사에서 징병검사에서 갑종 현역 판정을 받았는가? 이 점이 석연치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완구 후보자가 1974년도에 행정고시에 합격하죠. 합격한 뒤에 저는 사실은 경제기획원에 바로 근무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홍성군청의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어요. 이완구 후보자가 그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써낸 경력증명서, 경령에 보면 74년도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에 홍성군청에 근무했다는 기록은 없이 막바로 경제기획원 근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왜 홍성군청 근무 기록을 뺐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홍성군청의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다시 한번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이때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즉 몸에 다른 이상이 생겼으니 나를 다시 한번 신체검사 해주시오 라고 청해서 신체검사를 받는데 그때가 75년 6월입니다. 그게 자세하게 여기 쓰여 있는 겁니다. 75년 6월 달에 진단서를 가지고 와서 편평족 중등도에 있으니 신체검사를 다시 해서 판정을 다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판정관이 군의관이 3개월 후에 또 보자 해가지고 3개월이라고 괄호 열고 표시를 해놓습니다. 3개월. 그런데 3개월 뒤에 보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1개월 뒤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1개월 뒤에 불시에 다시 신체검사를 정확하게 하고 그때 어떻게 판정하는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기 지금 도장으로 찍혀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1을종 즉 2급으로 판정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현역 입영 대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당시에 판정을 했던 군의관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편평족 괄호 열고 경도. 그러니까 후보자는 중증이다, 중등도의 편평족 상태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마는 이 군의관, 이 판정관은 가벼운 증상이다, 경도다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급 판정, 1을종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완구 후보자가 그거 잘못된 판정이다 라고 이의 제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판정을 하는데 진정에 의거 정밀 의뢰 결과, 후보자의 진정에 의해서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1을종, 이게 지금 한자로 쓰여 있어서 복잡합니다. 1을종을 3을종, 1급을 4급 정정,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이때야 비로소 보충역 판정이 확정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정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시에 현역 징집률, 현역 판정률 이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970년대 중반이면 우리 병역 자원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충역 판정을 받거나 병역 면제 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영하는 비율이 아마 7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배경이나 금전을 이용해서 병역을 면탈할 수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런 시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완구 후보자 역시 본인이 물론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배경을 이용해서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었는데도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구 후보자의 차남 이병인 씨의 병적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병인 차남도 처음에는 3급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지요. 그런데 미국 유학 중에 다리를 다쳤다고 해서 그 아픈 다리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체 검사를 다시 받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5년 7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만 그때는 역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지요. 그래서 군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2005년 12월 달에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다리 수술을 받고 그해 2월 달에 수술을 받았다는 기록을 떼와가지고 우리나라 병무청으로 와서 최종적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이병인 씨가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 진단서, 인증서를 미국 미시간 대학 병원으로부터 떼어와가지고 그것을 병무청에 제출하지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병사용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함께 제출을 합니다. 근데 그 미시간 대학 병원 진단서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Indications for procedure. 절차상의 유의할 점 이런 뜻인가요? 예. 수술 참고 사항 이런 뜻이겠습니다. 거기에 맨 마지막 문장에 영문으로 이렇게 쓰여 있죠.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The patient reported lifestyle limiting instability and sought operative intervention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거를 후보자가 이병인 차남이 친절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이 문장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환자의 제한된 생활 불안전성이 보고되었고 수술 필요성이 인지되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번역해서. 그런데 이거를 다시 번역해보면 정확하게 번역해보면 이 환자가 생활상에 제한되는 불안정성을 리포트, 보고했고 또 sought, 구했다.
요구했다. 뭘 요구하느냐? 수술 필요성을 요구했다. Operative intervention. 수술적 개입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수술 필요성이 인지된 것이 아니고 의사에 의해서 인지된 것이 아니고 환자 자신에 의해서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 영어 실력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영어 공부 많이 하신 기자 여러분들 한번 정확하게 번역해 봐 주십시오. 환자가 수술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수술 필요성이 인지되었다라고 수동태로 표현함으로써 수술이 마치도 의사의 판단과 처방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고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 사람은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노력해왔고 그 결과로 수술을 받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불필요한 브리핑이었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의혹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